오늘 이 시각까지 나온 이슈 중에서 가장 최대 화두라고 할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소식일 텐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 네. 예. 자, 조정입니다. 이번에 두 회사 간의 합병, 먼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일모직이 기준주가로 산출된 합병 비율인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일모직이 신주를 발행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교부를 할 예정이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오는 7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서 9월 1일자로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합병회사 사명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고 삼성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병 회사의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결정한 만큼 저희도 앞으로 이제 삼성물산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또 전체적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이제 그러면 삼성그룹에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 아주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앞으로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는 9월 1일자로는 만약에 합병이 완료가 되면 그 사명이 사라지게 될 제일모직의 경우에는 굉장히 삼성그룹에서 의미가 큰 계열사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삼성물산 또 제일모직으로 다시 이어지는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데요. 최대 주주가 지분 23.2%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다만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4.1%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게 됐죠. 직접적인 지분 보유를 통해서 그룹의 지배권을 한층 강화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 또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합병하게 돼서 지배구조 개편에 가속도가 붙게 됐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최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좀 예견되는 수순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합병이 예견된 수순이었겠지만 이제 좀 네.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과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 어디서 공통점을 찾아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삼성 측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새로 출범하게 되는 삼성물산은 패션과 식음, 건설, 레저, 바이오처럼 이 서비스 산업의 전반의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각각 운영을 해온 건설 부문이 일단 통합이 되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고요. 삼성물산의 상사 부문을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도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 주주로 여기에 삼성물산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각각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6.3%와 4.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서 이 바이오 산업에서 역할을 확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을 통해서 사업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기준에 매출이 양사 통합해서 34조 원인데요. 오는 2020년에는 이 매출을 6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겠지만 삶 네. 전반에 걸친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내릴 수 있는 또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삼성그룹 측에서는 약 2년 전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런 지배구조 개편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이렇게 오늘까지 진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워낙 네. 많다 보니까 쉽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조정현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앵커 설명대로 2013년이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 부문을 양수를 했고요. 이어서 같은 달에 바로 삼성 SDS와 SNS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달에 에버랜드가 웨스토리를 분사를 시켰고요. 이어서 2014년 1월, 작년 1월에는 에버랜드가 건물 관리 사업을 S1에 양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버랜드의 어떤 사업 구조가 급격하게 재편이 됐고요. 이어서 삼성전기가 삼성정밀화학의 MLCC 원재료 설비 부문을 양수를 하고 또 이어서 작년 7월에는 삼성 SDI가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기존의 사업 계열사의 어떤 사업 구조를 대폭 재편하는 과정을 2013년 말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쉴 새 없이 이어왔습니다. 이때까지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조금 더 단순화를 시키면서 이제 네. 뭔가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가는 삼각형 모양의 형태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렇죠. 뭐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SDS나 그리고 제일모직의 상장이 아주 좀 크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과연 현재 그렇죠. 분위기나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또 삼성그룹 측에서 계획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설명대로 작년 11월에 삼성 SDS 상장이 이 삼성의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작년 12월에는 그 제일모직이 그 상장을 했죠. 옛날 그 에버랜드인데요. 그 패션과 리조트 건설 급식 사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오늘 발표됐던 어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어떤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편 작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고요. 이렇게 숨가쁘게 기존의 사업 구조를 정리를 하고 개선을 하면서 이어서 곧바로 사업 구조의 어떤 개편을 통해서 지분을 정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이런 작업이 숨가쁘게 이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삼성그룹 측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삼성그룹 측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봤고요. 뭐 앞으로 아무래도 승계 문제도 역시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역시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